244페이지 21번부터 28강 자분 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44페이지 21번부터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륨 질량 분석 압력 변화 시험을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택하고 있는 비파계 검사법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누설 검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저도 안 해보고 여러분도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 누설 검사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래 헬륨 질량 분석, 그 다음에 압력 변화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누설 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누설 검사는 리키지 테스트 해가지고 LT가 되겠습니다. 누설 검사 LT는 비파괴 검사로 탱크, 용기 등의 공기가 새는 것 기밀, 물이 새는 것 수밀, 기름이 새는 것 유밀, 이런 새는가 안 새는가 하는 검사를 위한 목적입니다. 정수압,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물을 넣어가지고 그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하는 것을 정수압. 그 다음에 공기압. 에 의한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며 내압시험과 같은 방법입니다. 보통 내압 검사할 때 소정의 수압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외부 누설 및 압력자 상태를 조사하여 누설 검사 끝내고 그 뒤에 내압 검사 압력으로 올리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또 외압보다 높은 공기압에 의해서 내압을 걸어 시험하는 용기를 물, 기름 속에 넣어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해 새는 개소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세하고 복잡한 균열은 수압으로 하는 시험 유지 시간 중에 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압 검사와 누설 검사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자, 음향 방출 시험 AET죠. Acoustic Emission Test 해가지고 AET가 되겠습니다. 재료 내의 국부적, 우리가 기술 용어로는 일본식이기 때문에 국부적 많이 하지만 우리 말로는 부분적이다, 그죠? 부분적 음향 발생원에서 급격한 이 에너지 방출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탄성파가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현상 종류 및 그렇게 발생을 하는 일시적인 탄성파를 음향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AEP를 또 A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스트를 빼버리고요. 초기에 응력파라고 되었다. 이러한 음향 방출 특성을 이용한 시험이 음향 방출 시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누설 검사나 음향 방출 시험을 체계적으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라도 읽으면서 대충 우리가, 개념을, 자꾸 잡아가도록 합시다. 자, 22번. 검사할 시험체에서 금속학적 연속성이 파단되었음을, 이것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파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정의가 바로 불연속, 결함입니다. discontinuity가 되겠습니다. 23번 자석을 통해 철심에 자개를 주어 발생한 자석이 생깁니다. 그 자석을 시험체에 주입하는 자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극간법이라 합니다. 이제 극간법은 자석을 통해 철심에 자개를 주는데 그 자개를 주려면은 전기를 공급하는데 거기에도 교류법, 교류식, 교류식, 그 다음에 직류식 이 두 가지가 있고 또는 아예 그 자체를 영구자석으로 한 영구자석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극간법이 되겠습니다. 말굽형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분 탐상 시험할 때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요. 전원이 필요 없고 소형이며 취급이 쉽고 일정한 자석 밀도 유지함으로 전 자석보다 검출 능력이 높다.
이 말 자체는 전원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소형이고, 취급이 쉽고, 일정한 자속 밀도 유지하고, 전자석보다 검출 능력이 높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 교류 전자석을 이용하는 자화기와 같으며 시험면에 대한 자속 밀도 높아서 표면 결함의 검출이 우수하다. 이것도 그 연구자석인데 아무래도 연구자석은 이렇게 교류나 이런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험체에 대한 자속 유입 깊이가 교류에 비해 깊어 내부에 있는 결함 탐사에 가장 적합하다. 이건 연구자석은 거의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가와 나와 나는 틀렸습니다.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시험면의 자석밀도 급격히 감소되어서 결함의 검출능은 저하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시험면의 자석밀도 급격히 감소되어서 결함의 검출능은 저하가 됩니다. 25번 지름이 1m인 원통을 1회 감은 도선에 5A의 전류가 흐른다면 원통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요걸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장 B는요 전류 I에 비례하고 반지름 R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름이 1m니까 여기 이제 반지름은 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이 지름에 5A가 이제 적용이 되었으니까 반지름 0.5m에는 자기장이 2.5A/m가 된다. 왜? 이제 자개는 말이죠. 반지름에 전류 I에 비례하고 반지름 R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름 1m일 때는 5A의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개의 세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2.5A/m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A형 표준 시험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규격집에도 나와 있고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편은 인공흠이 없는 면을 바깥으로 붙입니다. 많습니다. 인공흠이 있는 걸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표준 시험편은 우리가 전문가가 결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없고 바깥면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자석을 뿌리고 자분 탐상을 하면 그 결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맞습니다. 시험편은 인공 흠이 없는 면을 바깥으로 붙인다. 양면 테이프로. 맞습니다. 시험편 A1은 A2보다 높은 유효자기에서 자분 모양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A2가 A1보다 높은 유효자기에서 자분 모양을 얻는다. 이 규격집에 나와 있고요. 시험면과 시험편 간격은 약간 떨어지는 것이 좋다. 시험면과 시험편 간격은 약간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시험편은 표준 시험편을 말합니다. 여기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편에 자분을 적용할 때는 잔류법을 한다. 이 표준 시험편은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시방서에 사용하는 A형 표준 시험편 명칭, 이거는 이제 B형하고 달리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시험체의 자기 특성, 요 자기 특성도 알아도 검출할 흠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정합니다. A형. 요런 특성을 또 이제 규명하고요. 그 다음에 A형 표준 시험편은 자개 강도 규제 범위를 넘어 보다 더 강한
유효자계 필요할 때 표준시험편 명칭의 배수를 적용합니다. 곱하기 1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 A2 7 4선 50일 때 이거보다 높은 유효자계를 필요로 한다면 곱하기 어떻게 했냐면은 2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A2 7 4선 50으로 자본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자화전류치의 2배의 자화전류치를 시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형 표준시험편,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도 reference block 또는 standard block 이렇게 됩니다. 표준시험편의 자분 적용은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연속법입니다. 그 다음에 A형 표준시험편은 초기 모양, 치수, 자기 특성에 변화를 일으킬 경우에 사용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형 표준시험편, 이 지금 위에 요 설명도 전부 다 가끔 CBT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형 표준시험편, 인공 흠이 있는 면에 이제 시험면에 잘 밀착하게 적당한 점착성 테이프 사용하여 시험면에 붙인다. 이 경우에 양면성 점착성 테이프가 표준시험편 인공흠 부분을 덮지 않은, 완전히 덮어버리면 덮지 않은 범위에서 붙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니 A형 시험편에 대한 이 내용들이 수시로 CBT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표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몇 번 여기에 규격집에 있는 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제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A형 표준시험편이 자기 비파기 검사할 때 제일 중요한 표준시험편, 대비시험편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A1형은요, 7, 4선 50, 15, 4선 50, 15, 4선 100, 30, 4선 100,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공이 두 가지다. 원형, 직선형이 있으니까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2도 7, 4선 50, 15, 4선 50, 그 다음에 30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30, 4선 50, 15, 4선 100, 60, 4선 100.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 있고, 위에는 4가지지만은 인공흠, 결함을, 원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직선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8가지가 되지만 A2는 직선형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A1형하고 A2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A1형은 이거 참 제가 많이, 이 KSC라는 것은 전기전자규격이죠. KSC는 전기전자규격인데요. KSC2504의 일종을 풀림열 처리합니다. 소둔이라고, 현장에서는 소둔이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식 오닐링 이렇게 된다. 풀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풀림 처리하는 것은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풀림 처리합니다. 그리고 열 처리해서 600도씨까지 가열해가 거기에서 1시간 정도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100도씨까지 분위기 중에서 선행한 것이 A1형이고요. A2형은 KSC2504 일종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전자연철판입니다. 여기는 안 해놨지만은 이게 이제 KSC2504는 전자연철판입니다. 이 전자연철판에 이거는 냉간 아변한 그대로 이것을 씁니다. 위에는 냉간 아변한 것을 다시 풀림 처리하는데 밑에 A2는 냉간 아변한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수치 가운데의 경사선, 경사선을 이 사람들은 또 경사선을 그냥 줄여서 사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경사선 왼쪽은 인공흠 깊이고 사선 오른쪽은 판의 두께를 나타내고 치수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인공흠 깊이 공차 7마이크로미터로 그 이제 전문가가 만들 때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입니다.
15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3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가 되고 6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다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데는 뭐 한두 서너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습니다. 2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탐상 검사를 수행할 때의 전 처리 방법으로 옳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문장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여서 여러분 책보다는 조금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한번 이 내용을 잘 읽고 책에서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으면 모두 분해하여 전 처리한다. 맞습니다. 시험면을 잘 건조한 후에 건조 상태로 해서 검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용접부의 시험 범위에서 모재척으로 약 20mm 넓게 전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이 있어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 처리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책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꼭 구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이 있어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 처리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분 모양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말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분 모양 분류는 자분 적용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처리합니다. 이건 아니죠. 전 처리하고 자분 적용하고 자화하고 자분 모양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서가. 거의 동일한 직선상의 연속으로 존재하고 서로의 거리가 2mm 이하인 자분 모양은 연속한 자분 모양으로 분류한다. 이게 맞습니다. 연속한 자분 모양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분 모양 분류는 시험면에 생긴 자분 모양이 의사 모양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 실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기 비파이 검사를 적용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결함이 나타난 건데 그 결함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 모양이다. 아니다. 확인한 다음 이제 실시한다. 이 말입니다. 독립한 자분 모양은 선상과 원형상의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규격집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균열은 별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독립한 자분 모양은 선상과 뭐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균열, 선상과 원형상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걸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전에는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분 탐상 시험 순서, 연속법일 때 전 처리, 자화, 자분 적용, 자분 모양 관찰 그렇게 되겠죠.
자, 잡음 모양 관찰, 잡음 모양 분류 및 기록, 후처리 등의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29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시험에서 비형광 자본법을 사용할 때 백색등 검사 영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검사 수행하려면 적어도 몇 룩스 이상의 백색등이 필요하냐면 2150룩스입니다. 항공 규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0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검사에서 원통형 부품 내면을 검사할 때 중심도체 이용하면 원통형 부품 원주 방향 길이는 중심도체 지름의 약 4배 정도가 좋답니다. 그 다음에 31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에서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의한 일반적인 검사 조건으로 볼 때 다음 중 1회 검사에 필요한 순수 통정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충격 전류 120분의 1초니까 굉장히 짧죠. 그죠? 32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 KSD 013에서 A1 7 4승 50 표준 시험표는 인공음에는 원형과 직선형이 있다. 각각의 인공음의 크기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형 지름은 10mm고요. 직선의 길이는 6mm입니다. 직선의 길이는 6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한번 봅시다.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 의거 모양 및 집중성에 따라 자본 모양을 분류하였을 때 적합하게 분류된 것은 균열에 의한 자본 모양 맞죠? 용입부적에 의한 자본 모양은 없습니다. 기공에 의한 자본 모양이라고 안 하고요. 이거는 원형상 자본 모양이랍니다. 계제물 혼합에 의한 자본 모양 이것도 아닙니다. 34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검사법에서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 자화 전류의 지속 시간은 약 0.5 내지 1초다.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검사 방법에서 시연타격 오염시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30일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6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압력용제의 내압시험한 후 프로드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전기가 많이 공급되고 프로드 그게요. 이 둥근 물질을 닿으면은 직접 접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은 소손이라고 했죠. 자, 전극의 아크로 의한 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냐하면 탈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전류의 방향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고 다 미세한 결함 탐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37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자화 전류의 종류를 기호로 표시하였을 때 틀린 것은 자, 교류는 AC 맞습니다. 맹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맹류는 직류는
한 줄로 꺼진 상태고, 그 다음에 충격 전류는 V자 거꾸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택류는 맥류인데 교류를 정류한 자와 전류로 요런 표시가 됩니다. 요런 표시. 여기엔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강자성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자분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높은 유효 자개가 필요한 것은 A2형 15, 100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유효 자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와라 중에서 가나다라 중에서 전부 다 이제 시험편의 두께는 100이다, 그죠? 100인데 특히 여기에 이제 A2가 A1보다 그래서 100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A1형에도 15, 100이 있고 A2형에도 15, 100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같은 수치지만은 A2가 A1보다 유효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효 자기 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 결함을 팠는데 15가 제일 얕게 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유효 자기 강도가 필요합니다. 3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규정된 다음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시험품의 국부적, 부분적 소성 방지를 위하여 시험품과 전극 사이에 끼워 사용하여 시험면 양호하게 되며 전류를 잘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체 패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이 문제 잘 읽어봐야 되겠죠.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탐상 시험을 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잔류법 사용할 때 자화 조작 후 자분 모양을 관찰할 때 다른 시험체를 접촉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의사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이 생깁니다.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입니다. 의사 모양은 축통전법 사용할 때 발생하므로 프로드법을 사용하면 사라진다. 요것도 말이 안 되죠. 자기 펜 자국은 뭐냐면은 이게 잔류법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탈자하고 잔류법을 사용하면 제거가 됩니다. 충격 전류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속법을 사용해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충격 전류가 제일 짧은 거예요. 전류 지시는 전류 작기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자분 모양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여기서 됐죠? 이 전류 지시는 주로 극관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전류 작기하거나 전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자분 모양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자화 조작입니다. 자장 방향과 예상 결함 방향은 직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장 방향과 가능한 한 시험면에 평행할 것.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기에
우리가 꼭 깊이 새겨야 되는데 자화조 자장 방향 예상 결함 방향 직각이 되어 잘 나타나고요. 자장 방향 가능한 시험면에서는 자장 방향 평행해야 된다. 반자정을 적게 해줘야 된다. 반자정을 적게 하고 시험면 그 손상이 예상되었을 때는 직접 통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이게 여기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이 좀 끊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이 과목에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좁은 거. 제가 봐도 어떤 데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제가 몇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CBT 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100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범위가 다양한 데서 조금씩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CBT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나 실기시험 치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그 100점 만점에 한 60점을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면 편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